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자, 마스터캠 2021 버전 기능을 교재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3차원 가공 정의에서 그 진입볶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진입볶기 방법.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황삭 파라메타라고 되어 있네요. 황삭 파라메타. 지금은 이제 3차원 가공 정의의 이제 기본 어떤 공통된 어떤 설명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황삭이라고 하면은 이제 황삭과 정삭 개념은 알고 계실 건데요. 자, 이렇게 이제 그 튀어나와 있는 형상이 있었을 때, 자, 소재가 이렇게 준비가 됐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게 이제 황삭이죠. 제거해 나갈 때 대상 서페이스에서 보통 이제 황상 여유를 두고 작업을 하죠. 정상 여유를 두고 작업하죠. 이렇게 여유를 두고 제거를 하는 것을 보통 황삭이라고 하는데, 이 황삭에서 이제 조건들을 보겠다라는 건데, 자, 조건에서 이 공차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나오네요. 이 공차라고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가공할 때, 2차원에서 가공을 할 때, 가령 이제 이렇게 포켓 형상이다 그러면 포켓 형상의 치수를 표시를 할 때 뭐 이거를 40으로 가공해라 해놓고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뭐 0.05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그 이 치수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05 범위 아닌 게 40.05 플러스 40.05에서부터 39.95까지의 범위 내에서 어떤 뭐 가공을 해라 뭐 그런 의미잖아요. 3차원에서는 이 공차라는 개념이 가령 이제 우리가 서페이스를 가지고 이제 경로를 생성할 때 공구가 이렇게 들어가죠. 공구가 들어갔을 때 이 공구의 절삭되는 부위가 이 서페이스에서 뭐 가공 여유를 두든 여유를 두지 않든 서페이스에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이 서페이스 면을 계산을 해서 가공 경로를 생성할 거냐, 그런 게 이제 공차가 됩니다. 그래서 공차에서도 이제 여기다 공차 값을 넣게 되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황삭 같은 경우는 이제 0.1 정도를 공차 값으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1을 내가 공차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로를 생성할 때 가공 여유가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경로가 내가 선택한 드라이브 대상 공면에 대해서 0.1만큼, 즉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0.1만큼 더 과절삭이 될 수 있고요. 또는 0.1만큼 더 남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공차, 전체 공차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한쪽으로 치우쳤는지 이건 뭐 여타 치고 그렇다 치고 하더라도, 즉 플러스 마이너스 0.1을 한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안으로 먹는 것이 0.1 또는 살이 남아있는 게 0.1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넣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제 황삭에서는 가공 여유라고 하는 것을 0.5에서 한 1 정도는 여유를 두고 작업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여유를 안 두고 작업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황삭이라고 하는 것이 큰 공구를 가지고 살을 거칠게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제거됐을 때 그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 면이 좀 거칠겠죠. 자, 그런 이제 거친 부분을 바로 정삭으로 사용하기는 좀 그러니까 황삭으로 이제 큰 공구로 빠르게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가공 대상 공면에 정밀하게 일치하는 서페이스를 생성을 할 때는 가공 여유를 0으로 놓고 작업을 하겠죠. 그때 이제 가공 여유를 0으로 놨을 때는 이 공차 값이 아무래도 좀 작아야 되겠죠. 0.5로 죽이면 0.5만큼 원래 형상에서 과절삭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를 뭐 100분의 2라든지 또는 100분의 1이라든지 이렇게 주고 작업을 하게 되면 원래 있던 대상 공면에서 100분의 1만큼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전제하에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이제 공차라는 개념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공차를 크게 했을 때
여기 전체 공차가 이제 얘가 100분의 0, 2, 5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게 100분의 2, 5가 그 인치 단위계로 나타냈을 때 25.4, 25.4가 1mm, 1mm가 1mm가 1인치죠. 1인치가 25.4mm인가? 그렇죠. 1인치가 있으면 걔가 25.4mm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치로 나타낼 때 얘를 0.01인가? 이렇게 나타내면 1000분의 1 곱하기 25.4 하게 되면은 100분의 2호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인치로 했을 때는 내가 한 1000분의 1인가?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5라는 용어가 자꾸 나와요. 25가 25.4, 1인치하고 얘네들이 이제 환산하다 보니까 이런 치수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공차가 이제 100분의 2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삭 작업을 할 때, 100분의 2호면은 100분의 2 정도의 오차가 날 수 있게 경로를 생성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큼 정밀하게 계산을 하겠다. 즉, 서페이스를 그만큼 잘게 쪼개서 분석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곡면이 있는데 그 곡면을 100분의 2 범위 내에서 잘게 쪼개서 그걸 가지고 경로를 생성할 때 활용하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차는 허용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좀 크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야 계산을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지금은 이제 100분의 2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100분의 2호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공차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창이 떠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자, 일자의 전체 공차만 딱 뜨면은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거르기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원호 거르기. 그래서 거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페이스를 아까도 공차를 내가 100분의 1을 줬다 하면 100분의 2씩 이렇게 짜게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쪼개서 면을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여기에서부터 이 간격이 공차 범위가 길어질수록 간격이 넓어져요. 클수록. 근데 공차 범위가 작아질수록 이 간격이 좁아지거든요. 이 간격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만약에 보랜드밀이 여기 이렇게 타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들이 엄청 작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작게 나오게 되면 그 점 데이터가 이제 작게 나오면 일반 머신 센터에서는 이 점 데이터 거리가 허용 범위보다 작을 경우에는 제대로 이송 속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점 데이터를 어느 정도 일치하는 원호 형태로, 원호나 또는 직선 형태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마캠에서 좀 더 화면으로 좀 자세히 설명된 부분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마캠을 실행을 시키고요. 위치 보기에서 일단 여기에다가 구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원 수업할 때 가끔 이제 쓰는 게 구인데요. 일단은 뭐 가장 만만하고 면의 경사 각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영상을 좀 가끔 씁니다. 여기서는 180도 정도에서 방구 형태만 이렇게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가공 경로에서 정삭 경로를 한번 생성을 해 볼게요. 정삭에서 라스터 가공 형태로 경로를 생성하는데, 일단은 가공 여유는 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0으로 주고 대상은 얘로 선택하겠다. 선택해 주시고요. 공구는 일단 6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볼 선택하고 일단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경로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경로에서 제가 점을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안 했어요. 뷰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점 보겠다 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점 있죠, 점. 이 점들이 그 공차값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지금 공차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100분의 2 올 거예요. 여기 보면 절삭 파라메타에서 공차가 있지. 여기 보면 100분의 2호로 되어 있죠. 100분의 2호? 맞나? 0.025로 되어 있죠. 자, 이 값을 작게 줘볼게요. 0.1로 줘볼게요. 0.1로 주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 간 거리가 두 개가 있어야 비교가 되겠네요. 얘를 뒤에다가 뒤로 복사를 하고, 자, 위에는
0.025로 하고 밑에는 0.1로 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100분의 2호로 준 거고요. 그 다음에 0.1을 준 거. 약간 차이가 느껴지죠. 좀 확대를 해볼까요? 자, 이거는 그 0.1을 준 거고요. 얘는 100분의 2호를 준 거예요. 지금 눈대중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두세 배, 3배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것과 이것이. 즉, 이 점 간 거리가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점 간 거리가 0.1로 했을 때는 이 정도 거리였었는데 100분의 2호로 하면은 한 이 정도 되는 거리로 된다는 얘기예요. 뭐 정확하게 이 거리값의 비례 관계는 뭐 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점 데이터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점 데이터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여기 보면은 데이터량이 NCI 정보를 보시면은 이게 차이가 나요. 가공 경로 데이터가 578이고요. 얘는 313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차를 세밀하게 주면 그만큼 데이터량이 많아진다. 즉, 점 데이터, NC 코드가 길어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블록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 간 거리가 짧아진다. 점 간 거리가 짧아지면 머신센터는 일단은 테이블도 그렇고 주축도 그렇고 모든 이송 장치들은 무게가 있잖아요. 무겁죠. 쇳덩어리니까. 무게가 있는데 얘가 이제 속도가 있으면은 속도를 일정 수준까지 올렸다가 등속으로 갔다가 감속하는 이 감속 구간이 있죠. 이 감속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이 너무 짧았을 경우에는 점 데이터가 짧았을 때는 가속을 하고 나서 일정 거리 갔다가 감속을 해야 되는데 가속을 하다 보니까 또 감속 구간이 돼야 돼요. 가속에다가 감속. 그러니까 정상적인 속도가 내가 1000을 줬으면은 1000이라고 하는 속도를 도달하기도 전에 감속 구간이 도달하니까 실제 1000이 아닌 뭐 10이 됐든 뭐 20이 됐든 이런 속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반 머신 센터에서 이런 점 데이터가 많은 면 가공을 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계도 무리가 많이 가겠죠. 가속했다 감속했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속도 차이 변경, 속도의 변경이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러면 이 점 간 거리를 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길게 어떻게 할까? 자, 지금 이 경로를 한번 지금 정면에서 한번 볼까요? 정면에서 보면 딱 보니까 이게 원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거를 그 일정 공차 범위 내에서 여기에서부터 만약에 여기서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원이니까 이것하고 유사한 원 형태로 출력을 하면 어떨까? 자, 원 형태면 뭐 G02가 됐든 G03이 됐든 이렇게 돌아가면 G02일 것이고 이렇게 들어가면 G03이겠죠. 타입했든 이 데이터의 점 간 거리, 즉 그 경로의 거리를 좀 길게 생성을 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계에서도 일정한 가속을 했다가 쭉 이어졌다가 감속 구간이 되니까 일정한 지령한 속도대로 좀 유지를 하는 구간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공차값을 지금 그 0.1 정도를 만약에 준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거리기라고 하는 항목을 체크하면 이제 공차값이 나눠지는 부분이 있어요. 0.1은 전체인데 이것은 변함이 없죠. 왜? 내가 사전에 0.1이라는 값을 줬으니까 이 값은 변화가 없는데 이 값에서 절삭 공차라고 하는 것은 얘가 계산하는 공차입니다. 이 면에 대해서 얼마나 정밀하게 생성을 할 거냐 해서 공구하고 이 면과의 관계를 정밀도를 넣어서 하는 게 절삭 공차거든요. 근데 그 절삭 공차가 0.1이었는데 그 생성된 데이터를 또 걸러낸다는 얘기는 이것과 유사한 원호 형태를 생성을 할 때 정확하게 이 데이터하고 원호하고 일치할 수는 없죠. 한마디로 이건 선 데이터거든요. 점 데이터가 직선 데이터인데 그 직선 데이터를 원호 데이터로 만들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공차 범위가 적용이 돼요. 그 공차 범위를 여기다가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차 값을 반반 줘보겠습니다. 0.1인데 여기에다가 50%를 줬을 때 50% 반반이면은 0.2, 100분의 5, 100분의 5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경로를 생성할 때 100분의 5 공차 범위 내에서 경로를 생성합니다. 그러면은
그 아주 정밀하게 계산된 거죠. 근데 생성된 그 데이터를 또 한 번 걸러요. 원호 형태로 변환을 시키면서 걸러내는 공차가 100분의 5예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한 값, 즉 0.1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던 것과의 그 편차 데이터가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점 데이터를 어느 정도 공차범, 100분의 5 공차 범위 내에서 원호 형태로 생성하기 때문에 이 점 간 거리가 길어져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그 원호를 생성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 원호 형태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원호를 생성할 때 XY 평면이냐, 그 다음에 XZ 평면이냐, YZ 평면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Z축, Y축, X축이 이렇게 있으면 Y축이 여기 있고 X축이 있고 그러니까 Z축이 있어요. 그러면 XY 평면에서 이렇게 원호를 그리는 거, 이거는 G17 평면에다가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X, Y, Z, X, Y, Z 이렇게 표현하면 XYZ가 17평면, 그 다음에 ZX 평면이 18평면, YZ 평면이 19평면. 맞나? 이게 X하고 Z. 보통 XY 이렇게 외면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XY 평면은 17평면이고 G17, 그 다음에 ZX 평면은 18평면, YZ는 19평면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XZ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X하고 Z가 이루는 평면이니까 정면이에요. 한마디로 정면에다가 원호를 그리는 건데, 지금 이게 정면에다 원호를 그리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XZ 평면을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 써있네요. XY, ZX, YZ. 그래서 17, 18, 19 이렇게 되어 있죠. 얘는 정면이기 때문에 얘를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경로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굳이 얘는 평면에서 봤을 때 원호 형태는 필요 없으니까 체크를 꺼도 되는데, 체크를 해놔도 뭐 굳이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최소값. 이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호를 생성할 때 아주 작은 원을 생성하는 경우도 있겠죠. 아주 코너 미세한 부분에 그런 것들은 생성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1보다 작은 것은 생성하지 마라. 그다음 최대 원호는 지금 1000으로 되어 있나요? 1000으로 되어 있죠. 자, 이 값도 중요합니다. 이 값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수평이라고 하는 것을 경로를 생성할 때 얘를 G01로 생성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게 약간의 어떤 높이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얘를 원호 형태로 생성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의 수평에 가까운 원호 형태잖아요. 그럼 이건 R값이 엄청 커지죠. 10,000, 20,000 막 이렇게 출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R값을 제한을 둘 수 있어요. 그래서 1에서부터 1000이라고 하는 그 R값 범위 내에서만 원호를 생성하겠다는 얘기고요. 양쪽으로 가장 효과적인 공차값을 사용하겠다. 정밀한 직선 거리기 공차를 하겠다. 정밀한 원호 거리기 공차를 하겠다 되어 있는데, 직선이든 원호든 알아서 그냥 생성하게 위에 있는 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경로를 생성했을 때 어떻게 경로가 생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르기를 체크했을 때, 자, 얘 같은 경우는 공차값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0.1로 놓고 거르기를 안 했을 때, 0.1로 놓고 거르기를 안 했을 때, 자, 두 개의 경로를 한번 같이 보죠. 자, 그러면 이 경로하고 이 경로하고 차이를 보시면은 차이가 엄청 나네요. 지금 일단은 점 부분을 제가 좀 크게 키워 보겠습니다. 끝점을 좀 키워서 표현해 볼게요. 자, 지금 점 데이터가 지금 커졌죠. 여기 얘는 점 데이터가 없어요. 얘는 점 데이터가 있고. 자, 그러면 현재 이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점 데이터 차이가 많은 이유는, 지금 이거는 진원이에요. 진원이라고 하는 게 정면에서 봤을 때 생성된 이 경로가 정상적인 정원 반원 형태예요. 반원 형태.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그냥 뭐 이쪽으로 간다면 G02로 한 번에 끝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 사이사이에 점 데이터를 생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겁니다. 자, 생성이 됐는데 지금
그 가공 경로가 직선하고 이 원호를 색깔을 구분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요. 원호 중간점 이송 형태에서 원호 형태하고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그게 가공 경로에서 경로 확인해서 여기 조건에서 직선 이송 형태는 파란 색깔이고요. 원호 형태는 똑같이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원호 형태 색깔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원호 형태 색깔을 빨간 색깔로 해보죠. 빨간 색깔로 시계 방향 빨간 색깔, 반시계 방향은 뭐 초록 색깔? 초록 색깔? 초록 색깔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경로를 보면 여기 경로에서는 바로 보여지지 않네요. 경로 확인을 해서 볼까요? 자, 쭉 확인을 해보면 얘를 체크를 꺼야 되겠네요. 자, 지금 이제 그러면은 밖에서는 안 되나? 밖에서는 안 되네요. 여기 천상 봐야 되겠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G00 점 데이터 형태가 나온 거고요. 지금 시계 방향이 G02가 빨간색이었나요? 이게 지금 G02, 이게 G03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G02, G03이 얘는 Y축 플러스 방향에서 보거든요. 한번 얘가 진행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갔다가 이게 왼쪽으로 가는 것이 지금 이쪽으로 갔는데 얘가 지금 빨간 색깔이었어요. 아까 G02가 빨간 색깔이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G03이 하늘 색깔이었어요. 이 상태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게 G02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 평면을 지정할 때는 지금 우리가 X하고 Z 평면을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축, 즉 Y축이죠. 항상 그 평면을 볼 때는 평면 플러스 방향은 나머지 축, X하고 Z가 있으면 이게 Y축이죠. Y축, 나머지 축의 플러스 방향에서 본 방향이 그 뷰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게 Y축 플러스 방향이거든요. 돌려서 봤을 때는 이제 얘기가 됩니다. 자, 보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아간 건 이게 이제 G02, 여기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G03, G02, G03, G02, G0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한번 볼까요? 여기 홈에서 가공 경로 체크를 보면 자, 지금 보시면은 현재 상태가 G03으로 뜨죠. G03 반시계 방향이니까 G03이에요. 자, 얘는 시계 방향으로 가죠. G02죠. 이 G02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방향이 Y축 플러스에서 보고 있는 방향이란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경로를 이렇게 생성을 했는데 생성을 했을 때 거리기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리기를 하니까 데이터 양이 훨씬 많이 줄었어요. 지금 보시면 52죠. 얘는 313이에요. 실제 데이터를 출력하게 되면 더 차이가 많죠. 이 데이터를 출력했을 때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백플롯으로 클릭하게 되면 이제 경로는 똑같아요.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데 현재 이 총 블럭 수가 라인이 37,504예요. 라인 수가 여기 보면은 라인 블럭 숫자가 보이거든요. 여기 맨 끝으로 가도 되겠죠. 맨 끝에 가보면은 시퀀스 번호는 7840으로 되어 있는데 블럭 숫자는 7840인데 여기에서는 라인 숫자하고 좀 다르네요. 여기는 지금 가지수가 10단위로 떨어지네요. 7710인데 20이 되어 있으니까 10단위로 와서 단위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37,500 정도라고 되어 있어요. 37,500. 이게 라인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라인 숫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점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점이 많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아까 거르기를 한 데이터를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거르기를 한 데이터를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시퀀스 번호 숫자가 비슷하게 가긴 한데 처음부터 보면 100부터 시작하네요. 100부터 시작해서 110, 120 이렇게 나가네요. 그래서 약간은 좀 문제 있고, 여기 있는 그 줄수를 보면 500이라고 돼 있어요. 505. 아까는 훨씬 많았잖아요. 제 같은 경우는 밑에만 점 데이터가 있고요. 위에는 점 데이터가 없어요. 즉 원호 형태로 나온 건데, 자, 위에 보면 여기 점이 있죠. 이거는 경로상에서 이제는 점이 없었거든요. 얘는 점이 없는데 출력을 했을 때 아까 점이 중간에 하나씩 나왔죠. 그거는 컨트롤 정의에서 그 보통은 이제 4분점에서 자르겠다라고 돼 있어요. 4분점에서 원호를 출력할 때 자르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0도로 자르다 보니까 여기에 점이 하나씩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거리기를 하면 차이가 많고, 또 이렇게 그 경로가 길게 되면 이 부분을 지나갈 때는 일정한 속도로 지나가요. 근데 이 데이터, 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계속해서 점 데이터가 바뀌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가 나오지 않죠. 자, 거르기를 하는 목적이에요. 거르기를 함으로 해서 데이터도 줄어들고 기기에도 무리가 적게 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제 거르기 하면 이제 조금 그런 게, 이 공차값이 내가 0.1을 줬는데 실제로는 얘가 100분의 5로 계산한다는 얘기죠. 만약 50% 있었을 경우에는 거리기 공차가, 그만큼 컴퓨터가 계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컴퓨터 사양만 되면 거리기 작업을 거쳐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쪽 부분은 이제 점 데이터를 바꾸는 건데, 여기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자, 도움말을 보면 나와 있어요. before refinement, 뭐 아무튼 거르기를 하기 전과 애프터 거르기를 했을 때 면의 차이가 난다. 좀 부드럽게 난다는 보이죠. 그 다음에 라인 아크 필터, 방금 우리가 한 게 이거에 해당이 되겠는데, 생성된 그 공차가 이거예요. 절삭 공차 생성된 건데, 그거를 이제 거르기 공차를 또 적용을 해서, 만약 아까 같은 경우는 여기를 0.05를 준 거죠. 그리고 얘도 0.05를 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면서 100분의 5가 적용이 됐고, 그 다음 얘를 생성하는 공차가 0.05. 생성된 데이터를 이렇게 걸러내면서, 이런 식으로 걸러내서 이런 데이터로 만들어지는 게 100분의 5. 그래서 통 합쳐서 0.1이라고 하는 공차가 적용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얘처럼 이렇게 많은 점 데이터가 많이 주는 형태가 된다. 직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성되는 직선이 있는데, 얘가 이제 절삭 공차로 이제 계산한 공차고요. 그거를 이제 또 직선 형태로 걸러낼 때, 이거를 이렇게 바꿀 때 원래 있던 건 이건데 이걸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는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허용하는 범위다. 그게 이제 공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쑥날쑥했던 그 데이터가 이런 형태로 점 데이터가 좀 길어졌다. 짧은 점 데이터 나왔었는데 조금 좀 듬성듬성 점 데이터 나왔죠.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것은 이제 옆에 있는 거 부드럽게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드럽게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미지를 보면 스무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선이나 원호로 거르기를 했어요. 거르기를 하는 것은 데이터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점 간 거리를 길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 스무스라고 하는 기능은 대상 그 데이터를 좀 더 부드럽게 처리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부드럽게 처리가 됐죠. 근데 이거 말고 이제 불규칙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출력하면 거르기 작업을 이제 거치거나 또는 안 거쳤을 때 이 데이터가 좀 불규칙하게 나와요. 불규칙한 얘기가 아까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정밀하게 계산하다 보니까 또 100분의 내가 5를 줬다 그러면 100분의 5만큼 이게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러겠죠. 이 서페이스에 대해서 계산하다 보면.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대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허용 범위 내에서 중간값을 계산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뚝뚝뚝뚝 뭐 끊어졌던 이런 데이터가 있었는데 걔를 부드럽게 처리한다. 우리가 스플라인으로 대상을 그렸을 때 가령 이제 평면보기에서 그 와이어프레임에서 스플라인을 그리잖아요. 그릴 때 이거 엄청 부드럽죠. 근데 이 스플라인을 그릴 때 사용하는 점 데이터가 자, 가령 이제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자, 이거를 만약에 그 직선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직선으로 연결하잖아요. 이렇게 연속선으로 연결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으로 쭉 연결하는데 이거를 이런 형태로 바꿔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빨리 할 수 있을까? 쉽게 보여지려면 일단은 잠깐 드릴로 해서 얘네들을 선택을 해서 일단 경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를 보죠. 지금 이처럼 점점점 연결되어 있죠. 얘가 이제 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페이스를 계산할 때 계산하는 그 위치값이라고 보면 이거를 직선 데이터로 생성하면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생성이 되는데, 자, 이것을 부드러운 스플라인 형태로 내가 생성을 하고 싶다. 삭제하고 다시 재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스플라인에서 우리가 그 자동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동, 스플라인에서 수동, 자동이 있는데 시작과 두 번째 점, 끝점을 찍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확대를 해보면은, 자, 이거는 이제 그 경로를 캠에서 가공 절삭공차를 적용을 해서 생성된 데이터라고 치면 이 직선 형태로 나왔잖아요. 자, 그거를 부드럽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스플라인처럼 블렌드 형태로 부드럽게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부드럽게 처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있던 데이터와 이 부드럽게 처리할 때도 또 공차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요. 공차. 그러니까 직선이나 원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거르기, 직선 거르기, 원호 거르기가 되겠고,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처리하는 것은 좀 별개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오차가 나는 데이터를 부드러운 형태로, 한마디로 뭐 스플라인 형태, 부드러운 형태로 변화시켰을 때도 공차가 들어가는데 그 공차 값을 여기다가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는 부드럽게 처리 설정이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해서 또 공차를 주는데, 일단 여기를 그냥 50%씩 25% 줘야 되겠죠. 여기도 25%, 그러면 25%, 여기는 50% 정도 줘볼까요? 50%, 25%, 이게 반반씩 50, 25, 25. 자, 이 얘기는 이제 50%를 절삭공차에서 100분의 5로 계산하고, 계산되어 있는 대상을 직선으로 거르게 할 때 100분의 2호를 주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부드럽게 처리할 때 또 100분의 5를 주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 예제 같은 경우 굳이 부드럽게는 설정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일치합니다. 자체가 부드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접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부드러운 어떤 적용을 하지 않은 형태예요. 그래서 원래의 공차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전체적인 공차는 유지된 상태에서 절삭 공차, 그리고 선, 직선, 원호, 거르기 공차, 그 다음에 스무스, 부드럽게 처리하는 공차, 이것들을 적용하게 되면 경로가 좀 더 부드럽게 처리된다. 자, 그런데 아까처럼 이걸 계산할 때 여기서도 100분의 5, 여기서는 1000분의 2호, 여기서도 1000분의 2호, 즉 컴퓨터가 그만큼 많은 양을
계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컴퓨터가 좀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이 공차값이 이제 100분의 2호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또 여기도 작아지겠죠. 계속 안에서 나눠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컴퓨터 사양이 좀 많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황삭을 할 때는 전체 공차를 한 0.1 정도를 주고 최대한 0.1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황삭 경로를 생성할 때 일반적인 정삭 경로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여유값을 0.5 정도를 주고 작업하거든요. 자, 여유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경로를 생성했을 때 원래 그 드라이브 대상 공면에서 얼마만큼의 거리를 두고 작업할 거냐, 이게 여유값이죠. 이 여유값이 0.5기 때문에 절삭공차에서 내가 0.2를 준다고 해도 원래 있던 그 정삭을 할 때 절삭하는 그 양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기존에 이렇게 면인데 여기에서 그 계산을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아까 그 0.5라고 하는 여유값을 썼죠. 그럼 0.5만큼이 떨어져 있는 옵셋 공면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 옵셋 공면 가지고 이제 경로를 생성합니다. 생성하는데 공차가 뭐 0.1이다 그러면 0.1만큼이 들어갈 수 있고 0.1만큼이 나올 수 있어요. 생성된 경로가. 자, 이렇게 경로를 만약에 생성을 했다라고 치면 원래 있던 대상은 이거잖아요. 이것에 얘가 영향을 주진 않죠. 얘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원래 있던 대상에서는 여유값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거칠는 황삭을 하고 나서 정삭을 할 때는 정밀하게 공차값을 줘서 쭉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황삭에서 뭐 여기를 0.025로 준다든지 정밀하게 놓고 계산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여기에서는 고정된 세그멘트 길이 사용하겠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체크 안 하고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미지를 보면은 그 스무스에서 여기서 임포트 가이드라인 유즈 스무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점 데이터 여기서 우리가 생성된 그 데이터를 보면 원래 이제 이렇게 돼 있었죠. 이게 돼 있으면 이 점 간 거리 있죠. 이 점 간 거리를 일정하게 기준값을 주는 거예요. 뭐 1을 줬다 그러면 점 간 거리를 1씩 해가지고 경로를 생성하겠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뭐 고정하겠다. 그러면 이제 시스템에서 계산을 안 하는 거죠. 시스템에서 계산해야 되니까 가공 경로를 따라 임의로 점을 조절한다. 그러니까 경로를 컴퓨터가 계산하면서 어느 부분은 좀 길게 할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은 짧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점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점의 수를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직선 원호 거르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점 데이터를 최소로 하는 방향으로 계산하겠다. 세그멘트 요소로 원호를 미리 뭐라고 되어 있는데 세그멘트 요소로 원호를 미리 이런 내용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스무스 뭐라 되어 있는데 increase NC 프로그램 길이를 증분 use fixed segment length 고정된 점 데이터 거리 그 점 데이터의 거리 고정시켰을 때 뭐 얘가 뭐 의미가 있다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고정했을 때 그다음에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요소로 원호를 따라서 뭐 이런 개념 같은데 일단 이것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계산하는 걸로 출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공차라고 하는 개념이 의외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3차원 2D 개념하고 3차원하고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2D는 우리가 경로를 생성할 때 이렇게 직선을 따라가면 공구가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지. 이 공구가 18이다 그러면 5만큼을 여유를 둬서 그대로 생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차라는 개념이 없어요. 얘를 계산할 때 선을 가지고 계산할 때는 이 선 자체를 그대로 옵셋해서 일정한 값만큼 옵셋을 해서 경로를 생성하기 때문에 공차 같은 개념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선도 스플라인이었을 때는 개념이 좀 적용이 돼요. 스플라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게 이 데이터 자체가 원도 아니고 직선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차를 작게 주면은 자기 짝에서 계산하고요. 크게 주면 듬성듬성해서 경로를 생성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공차 개념이 들어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스플라인 가지고 2D 경로 생성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2D 작업했던 분들이 이제 3차원에서 이런 공차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약간 조금 뭐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공차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서페이스 작업할 때, 즉 3차원 가공 정의를 할 때는 이 공차라고 하는 개념이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사각을 할 때는 이 공차값을 얼마만큼 작게 정밀하게 두냐에 따라서 형상 자체가 면이 정밀하게 나오느냐, 그게 좌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경로를 생성했을 때 나는 뭐 정밀도보다는 좀 부드러운 것을 선호하겠다 그러면 거르기라든지 스무스 거르기를 체크해서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아니면은 뭐 정확한 어떤 위치 정보를 필요하다 그러면은 정확한 공차값을 전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좀 더 이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오리진 크레이트 요징 G01, G02, G03 모션 to the refine set the smooth G01 motion whenever possible and within the tolerance you specify. 어떤 뭐 거르기를 한다든지 마스터캠 값을 엔터 히어 여기다 어떤 값을 넣어라 컨버트 더 툴패스로 변환을 할 때 어떤 공차값을 넣는 부분이라는 얘기 같고요. G01이나 G02, G03 움직일 때 그거를 이제 거르기 작업을 거쳐서 좀 뭐 걸릴 수 있고 그 다음 또 스무스 기능을 이용을 해서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G01 모션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공차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